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선선한 느낌이 드는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위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요즘에는 너무 더워서 집에서 또는 직장의 시원한 사무실에서 보내는 게 더운 휴가지에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선선해지면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입술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할 때 입술의 염증, 즉 오늘의 주제인 구순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입술의 염증입니다. 입술의 염증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또 입술의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에 생기는 염증을 우리가 구순염이라고 합니다. 구순이라는 게 이제 한자어로 입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순염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구순염 중에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순염은 원인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고 생기는 증상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병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를 볼 때 입술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오시면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구순염의 종류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디에 속할 가능성이 제일 많구나. 그리고 이 구순염에 생기는 원인이 뭘까? 이 환자분한테 입술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뭘까? 이런 거를 이제 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고 환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병이 그렇듯이 구순염도 잘 치료하고 완치를 하려면 일단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시면 이 구순염의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구순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을 없앨 수 있는지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해줄 건지 이거를 이제 제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환자의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순염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박탈구순염이라는 겁니다. 박탈이라는 건 이제 껍질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보다도 임상적인 모양, 입술에 염증이 생기는 모양 중에 껍질이 막 벗겨지고 일어나고 뜯어져서 이렇게 탈락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이 질병명을 지은 거죠. 그래서 박탈구순염, 영어로는 카일라이티스 엑스폴리아티바라고 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군요. E가 아니고 A인데 엑스폴리아티바라고 합니다. 그 엑스폴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박탈이라는 뜻의 영어 의학 용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에 이렇게 염증이 있으니까 가렵겠죠. 그래서 이제 가렵고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이제 껍질이 막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인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인설이 생기고 또 껍질이 이렇게 넓게 떨어져 나가는 거를 이제 박탈, 엑스포리에이션이라고 그러고 또 껍질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입술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죠. 갈라지니까 거기서 이제 진물도 나죠.
그리고 갈라졌으니까 당연히 통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진물이 말라붙으면 이제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 박탈구순염 이런 입술에 이런 인설과 딱지를 갖고 이제 진료실에 들으면 제 머릿속에서 이 박탈구순염인데 이거를 유발하는 원인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건조하게 만드는 자극들이 박탈구순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과 봄철, 늦가을 이런 데 우리나라 대기가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조한 계절에 많아지게 되고 피부가 대기가 건조해지면 피부도 따라 건조해지고 입술도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자외선이 우리 피부도 그렇고 입술도 피부니까 피부에 있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밖으로 많이 뺏기게 소실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은 워낙 피부 장벽이 손상돼 있는 질환으로 잘 알려진 거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박탈구순염의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지루피부염, 지루피부염도 입술에 이런 박탈구순염을 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입술에 이렇게 인설과 입술을 부르트게 만들고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유발해서 박탈구순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드름이 심한 우리 청소년들이 레티노이드 성분의 여드름 약을 많이 복용합니다. 그 이소트렌티노인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그런 레티노이드 성분들이 입술을 이렇게 껍질을 유발하고 심하면 박탈구순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는 게 너무나 잘 알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습관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자꾸 입술을 이렇게 치아로 이렇게 깨물거나 아니면 건조해서 그렇겠지만 혀로 침을 자꾸 묻히게 되면은 박탈구순염이 심해지고요. 또 입술에 닿는 여러 가지 물질, 립스틱이라든가 립밤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또 뭐 샴푸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입술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면 임상 증상으로 이건 박탈구순염이구나, 카일라이티스 엑스포리어티브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확인을 하고 원인이 뭘까 이런 거를 이제 잘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발견되면 이제 원인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일 원인이 발견 안 되면 이제 원인 치료는 힘들게 되겠죠. 치료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외선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그 이유가 입술에 있는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보습 크림을 하루에 적어도 4번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바르고 양치질 한 다음에 한번 발라주시고 점심에 양치질 한 다음에도 한번 발라주시고 저녁에 한번 발라주시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양치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발라주시고 이렇게 4번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라는 게 이제 각질층과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지질 성분 그리고 제가 비욘드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ABH 혈액형 당 성분 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질 성분이 피부 장벽과 동일한 성분으로 동일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 보습제 그리고 ABH 당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습 크림 그다음에 약산성으로 만들어져야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약산성으로 만들어진 보습 크림 요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보습 크림을
구입하셔 가지고 입술에 하루 4번 바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습크림은 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피부과에 가서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는 이제 치료제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 치료제를 받으면서 보조적으로 이 화장품에 보습크림을 바르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치료제는 염증이니까 입술에 염증이니까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연고를 발라 주시면 좋습니다. 원인을 제거한 이후에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연고를 가장 잘 알려진 게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연고인데 인제 너무 센 거 말고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발라 주셔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스테로이드를 무서워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연고가 있습니다. 그 칼신유린 이니비터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뭐 엘리델이나 프로토픽 이런 것들을 발라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인제 박탈 구순염이고요. 두 번째 이 구순염 중에 접촉 구순염이 있는데 입술에 접촉되는 물질 때문에 입술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에 생겼을 때 나오는 증상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렵죠. 염증이 생기니까 피부가 가렵죠. 그다음에 염증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망가지니까 입술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잘 뺏겨 가지고 입술 피부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있으니까 입술이 약간 이렇게 부을 수도 있고 또 진물이 나는 경우에 인제 크러스트, 가피라는 게 이제 크러스트에 딱지가 앉을 수 있고 또 요 입술 구석인데 또 염증이 심한 구각구순염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인제 여성의 경우가 훨씬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원인은 물질의 접촉입니다. 근데 물질을 우리가 피부과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자극 물질. 누구에게나 충분한 농도로 오랜 시간 접촉하면 자극성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자극 물질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특정 사람의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만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인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고 하는데 자극 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한 접촉 구순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극 물질에 의한 접촉 구순염은 우리가 irritant contact dermatitis, 자극성 접촉 구순염이라고 부르고요. 알레르기 물질에 의한 접촉 구순염은 allergic contact cheilitis,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접촉 구순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술에 닿을 수 있는 어떤 성분도 다 접촉 구순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샴푸를 하거나 얼굴을 닦거나 할 때 쓰는 세정제나 샴푸도 입술에 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제 접촉 구순염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여성의 경우는 인제 립스틱이나 립밤 이런 걸 발랐을 때 그 립스틱에 있는 성분이나 화장품 성분이겠죠. 그다음에 향료 이런 것들이 인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매일 양치질하면서 쓰는 치약이라든가 또 여성의 경우는 이제 매니큐어를 바르잖아요. 매니큐어를 바르고 입술을 자꾸 만지게 되면 매니큐어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이제 접촉 구순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인제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오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어떤 립스틱을 쓰거나 립밤만 쓰면 이게 나쁘시나, 어떤 종류의 치약을 쓰면 혹시 나빠지는 걸 느끼냐, 또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특별히 나빠지는 게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원인을 찾기 위한 거죠. 그래서 치료는 반드시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입술에 닿는 어떤 물질이 접촉 구순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이제 접촉 구순염이 생기지 않는데,
그런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원인을 못 찾아서 제거를 못 한다면은 접촉 구순 계속 그 물질이 접촉이 될 테고 그러면은 접촉 구순염이 낮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오시면은 첩포 검사라는 걸 합니다. 패치 테스트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립스틱, 립밤, 치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입술에 닿는 그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성분들을 이미 우리 병원에 갖고 있어요. 그거를 환자의 등에 붙여서 이틀 후 또는 4일 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어떤 물질의 피부 반응이 나오는가를 확인을 함으로써 이분이 샴푸에 드는 어떤 향료에 알레르기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이분이 어떤 치약을 가져온 게 있으면 그 치약에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걸 확인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첩보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보습 크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피부 장벽이 염증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습 크림을 바르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드리려고 가져온 화장품 중에 요거 스누실 크림이라는 게 이제 입술에 염증이 있을 때 바르면 아주 효과적으로 피부 장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보습 크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탈 구순염에 때 설명드린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나 또 칼슘유린 이니비터인 비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시면 입술의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광선 구순염인데 이거는 이제 광선이란 뜻이 이제 의학적으로 액티닉이라고 하거든요. 액티닉 하이라이트스 광선 구순염입니다. 이거는 100% 햇빛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햇빛 중에서도 자외선 때문에 입술에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이렇게 보시면은 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자외선을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선 구순염은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아랫입술에 주로 생기고 윗입술은 거의 생기지 않거나 늦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입술에 생기는 염증이고 원인은 이제 자외선이지만 입술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 소견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가려없죠. 가려움증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기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서 피부가 건조해서 입술이 되게 건조함을 느끼고 또 건조하니까 이제 각질 같은 게 일어나는 인설 또 이 염증이 심하면 이렇게 갈라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외선에 오래 노출돼서 피부암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광선 구순염에는. 그래서 피부암으로 바뀌면 상처가 나면 이게 잘 치유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미란 피부가 까진 거를 우리가 미란이라고 합니다. 미란이 나오고 또 염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붓죠. 그 부종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외선은 주로 아랫입술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랫입술에 이런 광선 구순염이 주로 생기고 윗입술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원인은 100% 자외선이 평생 동안 여기 노출돼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피부암을 유발하잖아요. 입술에 이제 광선 구순염이 오래되면 입술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고 이렇게 피부가 껍질이 까지거나 미란이 생기거나 이렇게 홍반이 생기는데 아무리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이거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혹시 자외선에 의해서 입술 세포가 피부암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피부암이 생겨서 잘 안 낫는 게 아닌가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선 구순염 환자가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면 일단 광선구순염으로 진단하려면 나이가 많으세요. 10년, 20년 햇빛 봤다고 피부에 이런 암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광선구순염은 중년 이상 50,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랫입술만 그렇고 윗입술은 비교적 괜찮고 이러고 나이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미란 병변이 있고 또 조직 검사가 필요할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광선구순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햇빛 노출을 받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라고 그러고 또 창이 넓은 모자도 쓰고 또 양산도 쓰고 다니시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날씨도 덥고 자외선도 세기 때문에 저도 항상 양산을 쓰고 다닙니다. 무슨 남자가 양산을 쓰냐 그런 얘기를 하실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남성들도 양산을 많이 쓰고 남성용 양산도 요즘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제가 읽은 기사거든요. 그래서 햇빛 노출을 하는 게 좋고요. 이상하게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고 미란이 생기고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를 한 달, 두 달 받았는데도 잘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그러면 피부암을 의심하고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염증약을 발라보시고 또 자외선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피부의 수분이 밖으로 자꾸 도망가고 밖에서부터 알레르기 물질이나 자극 물질이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보습 크림을 하루에 3번 내지 4번 계속 발라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구순염이 이제 구각구순염입니다. 영어로는 앵귤라 카일라이티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앵글이라는 건 이제 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각 입술의 구속에 염증이 심한 경우를 우리가 구각구순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생길 수도 있고요. 양쪽 입술의 구속에 거기가 이제 이게 갈라지죠. 그래서 갈라지는 걸 우리가 피셔 열창이라고 하는데 갈라지니까 어때요? 아프죠.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고 아프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침을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염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갈라졌으니까 진물이 나죠. 진물이 나면 이제 마르면 이제 딱지가 되고 그다음에 주위가 이제 붉어지고 이건 왜 생기느냐? 여기에 침이 잘 고여서 그래요. 침은 왜 고이느냐? 노인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처지고 위는 처지고 아래는 늘어지고 해서 거기가 이제 이제 무슨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침이 자꾸 고여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여기에 침이 항상 고여 있는 게 많고 애들도 생기긴 합니다. 애들도 손을 자꾸 빨거나 막대사탕으로 이제 사탕을 많이 먹거나 하면 침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거기에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치아를 교정하는 이제 틀을 차고 있으면 아무래도 입술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침이 자주 하면은 침이 여기 고이면 어떻게 돼요? 습해지죠. 그리고 습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곰팡이가 자라요. 그러니까 캔디다라는 곰팡이가 여기 잘 자서 캔디다증이 생기기도 하고 세균, 포도상구균 같은 게 여기 감염이 돼가지고 잘 자라서 여기에 이제 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 구각구순염이라고 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진료실을 문을 열고 이런 분이 오시면 나이도 많고 또 보면 거의 고름도 잡혀 있고 그러면 구각구순염인데 거기에는 곰팡이나 세균이 감염됐구나. 그렇게 이제 경험이 많은 피부과 의사는 이제 딱 진단이 되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침이 고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침을 잘 닦으세요. 항상 건조해 주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름이 잡히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진균인지를 보려면 이제 우리가 진균을 보는 이제 도말 검사를 하고 세균은 배양 검사를 해서 균을 확인하고 진균일 경우에는 이제 무좀약 항진균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굳이 먹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다음에 세균에 감염됐을 때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구각 구순염인데도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보습크림은 바르시면 치료제가 이제 치료되면서 피부를 더 빨리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염증이기 때문에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나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연고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입술의 염증을 유발하고 입술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들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시간상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구순염 4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입술 구순염일 때는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 구순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뭔지,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제거하는 것이 모든 병의 치료에서 원칙이듯이 우리 구순염 치료에도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치료는 적절한 약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순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야지 하고 비욘디 채널에 구순염이라고 쓰니까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영상이요. 그래서 이게 흔한 질환인데 비욘디에서 구순염을 다룬 적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구순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오늘 구순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습크림입니다. 이게 스누실 크림이라고 제가 워낙 이 제품을 개발할 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 3가지 조건을 다 맞춘 보습크림인데 원래는 이제 기저귀 발진이나 애들한테 생기는 침독, 제가 손자가 4명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도움이 되게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입술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이때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써보고 좋다 그런 얘기를 드려서 제가 오늘 구순염이고 해서 요거 3가지 가져왔고, 또 광선 구순염 때 이 자외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제가 만든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보면서 관련된 질문해 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은호님 거를 하면 되는 거죠. 디페린을 사용 중이시. 디페린은 이제 여드름 치료 연고입니다. 아마 여드름이 있어서 사용하시겠죠. XLV 레이저, MTS 등을 병행해도 될까요? 글쎄, 레이저 치료를 여드름에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드름은 제가 비욘디에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드름은 약으로 치료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시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드름이 얼마나 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레이저 같은 게 도움이 될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으로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에이진 님인데 습관적으로 입술을 뜯는 습관이 있다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박탈 구순염 때 말씀을 드렸죠.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셔야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뜯으면 피부암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피부 문제로 될 수 있나. 예. 지속적으로 뜯는다고 피부암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심각한 문제는 뭐 거기가 자꾸 뜯으면 균이 들어가서 감염되는 문제 정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입술을 이렇게 뜯는 거는 자꾸 일어나서 뜯겠죠. 그렇죠? 뭐가 자꾸 일어나서 뜯는데,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입술에 가장 밖에 있는 각질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자꾸 뜯다 보면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피부 장벽이 또 망가지고 하니까, 에이지님, 한 달 동안만 보습 크림을 잘 바르시고, 하루에 4번씩 잘 바르시고, 한 달 동안만 뜯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뜯을 일이 없어질 겁니다. 일어나는 게 없어질 테니까. 제가 우리 에이지님께 스누 실 크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암은 안 생길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코롱요님인데, 구순염은 아니지만 구내 염의 발생 원인, 예방법,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머님께서 구내염을 자주 앓으시는데 유전인지 저도 매달 구내염을 앓는 것 같다고 하셨고, 심할 때는 동시에 3군데씩 생겨서 불편함이 크시고, 영양 성분이 예방 또는 빠른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 알보칠로 치료하고 있는데 추천해 치료 방법이 있을까? 네. 구순염은 입술의 염증이고, 구내염은 이제 입안에 있는 점막이 허는 병입니다. 그리고 재발성 구내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재발을 하게 되고, 리커런트 압서스 얼서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할 때 배체뚜병도 제가 전문으로 많이 봤는데, 배체뚜병인 경우에는 재발성 구내염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내염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구내염의 원인이 상당히 여러 개가 알려져 있어요. 무슨 여기 입안에 이제 상주하는 상지균인 어떤 균이 원인이다, 또는 어떤 비타민이 부족이 원인이다, 뭐 이런 원인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양치질하다가 칫솔로 확 찌르면 이제 거기가 허니까 그런 트라우마, 이제 상처가 원인이다, 이런 책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환자를 볼 때 원인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검사를 해봐도 비타민 이런 것도 다 대부분 정상이고, 또 영양 상태가 뭐 그렇게 나쁘거나 하신 분도 거의 없고요. 근데 단지 이제 피곤하신 거, 이런 거가 굉장히 관여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치료는 주로 이제 콜친정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고, 또는 뎁손정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이런 재발성 구내염에 잘 들었고, 약을 먹으면 이제 재발성 구내염의 재발을 막을 수 있고요. 그렇게 큰 부작용이 있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콜친정을 사용하고, 그게 잘 들으면 이제 용량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구내염이 심할 때만 드시게 그렇게 처방을 하고, 만약에 콜친정이 잘 안 들면 뎁손정으로 바꿔 가지고 이제 치료를 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롱요 님도 알버칠은 이제 생길 때마다 거기를 찍어 바르는 건데, 너무 자주 생겨서 생활하기 불편하시면 그 먹는 약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고, 서울대병원의 진선필 교수라고 계십니다. 진선필. 제가 보던 이런 배체뚜병이나 재발성 구내염을 그분이 이제 주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선필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예약해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레노님입니다. 좋은 립밤을 다 발라도 입술에 각질이 올라오거나 입술이 퉁퉁 부어요. 아토피 없는데 왜 그럴까요? 네.
혹시 립밤 자체가 나쁠 수도 있어요. 립밤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접촉 구순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입술에 각질이 올라오는 거는 피부가 건조해서, 입술 피부가 건조해서 그럽니다. 입술 피부가 건조한 이유는 피부에 염증이 있고,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순염을 완치시키려면 구순염의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내가 입술에 닿는 어떤 물질, 내가 쓰는 치약, 샴푸, 또 화장품, 로션 이런 거가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고, 그런 거를 잘 발견을 못하겠다 그러면 원인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염증이 심할 때 바르시고, 또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너무 부작용이 있고 해서 걱정이 되시면 칼슘유린 이니비터 연고제로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피부 스테로이드가 이제 피부 바르면 염증 가라앉히는데 피부 장벽은 오히려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바르시면. 그래서 입술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보습 크림을 3번, 4번 그 이상으로 계속 발라 주시는 것이 보조요법입니다. 보조요법으로 좋으니까 계속 바르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구순염의 원인들을 한번 차근차근히 보시고 자꾸 뜯는 습관 또는 침을 바르는 습관, 깨무는 습관 이런 거 있으시면 다 피하시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 제가 오늘 지레노님 함께도 이 입술에 바르면 좋을 이런 보습 크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습 크림의 이 효과가 좋으려면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이 피부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ABH 혈액형 당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어야 되고, 약산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달, 2달 열심히 발라보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건 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 치료는 서울대병원 피부과를 가시건 아니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고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부터 하시는 게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A1님입니다. 구순염은 아니지만 어릴 때 다쳐서 꿰맨 상처 입술 부위에 면역이 떨어지면 그곳에 물집이 생기던, 네. 이거는 제가 입술을 직접 보지 않고 물집을 보지 않아서 100% 확실하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99%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단순포진이라는 병일 겁니다. 단순포진은 영어로는 herpes simplex라는 겁니다. 그래서 herpes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 다친 그런 상처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herpes라는 균이 감염이 돼서 그 피부를 뚫고 거기 herpes 균이 신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피부에 있는 신경을 타고 쭉 자라 들어가서 척수에 있는 신경절에 도달을 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자외선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잤거나, 또는 여성이라면 이제 생리를 하거나 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컨디션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척수에 머물러 있던 그 herpes 균이 다시 신경을 타고 이렇게 쭉 자라서
신경의 끝이 어디예요? 입술이잖아요. 입술에 도달하면 거기에 이제 물집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단순포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전은 저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입술까지 거리가 머니까 하루 이틀 정도 입술에 물집은 생기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간질간질해요. 왜냐하면 척수에서부터 거기 척수에 있는 신경절서부터 균이 오면서 신경을 자꾸 가니까 여기가 이제 간질간질하거나 따끔따끔한 느낌이 하루 이틀 있다가 여기에 물집이 생기게 되고, 그게 물집이 생기면 한 2주 거기에 물집이 생겨 있다가 딱지가 안 져서 이제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괜찮아요. 근데 또 살다 보면 피곤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단순포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포진이라는 병이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하냐? 바이러스니까 헐페스 바이러스를 죽이면 되겠잖아요. 근데 아직 현대의학에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환이 잘 치료를 못하는 뭐 에이즈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뭐 아무튼 이 단순포진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 균을 죽이는 약이 아직 현대의학에서는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완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이러스 균이 척수절서부터 척수에 있는 신경절서부터 자라서 올라올 때 어떤 약을 쓰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분열을 못 하는 걸 막고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처음에 물질이 생기기 전에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하면 여기 입술이 경험상 여기 입술에 물집이 생기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약을 피부과 전문의한테 처방받으셔서 하루 2-3일 먹으면 물집이 자라지 않도록 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락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약,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된다. 그렇지만 재발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순염은 아니지만 이제 단순포진이라는 병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을 바다보다 산이 좋아. 옛날에도 한번 질문을 해주신 분 같은데, 입술이 트는데 잠을 아무리 잘 자고 영양제 잘 먹어도 거기가 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피곤하다 하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거나 아니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자극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지금은 더운 날씨인데도 너무 갈라져서 미치시겠다고 합니다. 박탈성 구순염에 감염된 거죠. 약국에서 파는 스테로이드 연고로 고칠 수 있나요? 네. 네, 박탈성 구순염 껍질이 넓적넓적하게 이렇게 벗겨진다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접촉 구순염일 수도 있겠죠. 감염이 꼭 된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 없이 사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바르면 염증은 가라앉힐 수 있지만 원인이 계속 되고 원인을 제거 못하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끊으면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원인을 같이 한번 발견해 보는 노력을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원인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경우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건가 해서 자기가 이런 게 내 원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원인을 한번 피해 보시면 되고요. 이미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습크림으로 피부 장벽을 좋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루에 서너 번 꼭 발라주시면 되고요. 제가 두 분한테 드렸죠.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스누실 크림을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께 드릴 테니까 하루에 4번씩 꼭 발라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원인, 자꾸 뜯거나 하는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거 보니까 입술이 건조하거나 염증이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라일락 향기 님입니다. 이소트레틴은 복용 20차입니다. 입술이 건조해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박탈 구순염 원인 중에 이소트레틴의 레티노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입술이 건조해졌고 오늘 보니 노란색 물질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소트레틴의 대표적 부작용이 구순염 같은데 다른 선생님께서는 아드반탄 크림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립밥으로 보습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네. 아드반탄 크림은 스테로이드 연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걸 바르시면 되는데 아드반탄 크림은 입술에는 여드름이 생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다른 데 바르시면은 다른 데가 이렇게 껍질이 일어나고 한다고 바르시면 거기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드반탄 크림 꼭 입술에만 바르시고요. 좋아지면 아드반탄 크림은 중지하셔야 됩니다. 오래 바르면 입술이 얇아지는 부작용도 있고 또 아드반탄 크림은 상당히 센 스테로이드 연고예요. 그래서 더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립밤으로 보습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보습이 해결되지 않는데 립밤이라는 거는 그냥 기름 성분을 덮어놓는 거예요. 이게 입술에 있는 피부 장벽을 다시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뭐죠? 죽은 각질 형성세포가 이렇게 20-30층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가 기름 성분과 혈액형 당 성분이 채워져 있어 가지고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밖에 있는 자극 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막이잖아요. 보호막이잖아요. 피부 장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하려면 각질 세포도 튼튼하게 다시 쌓아줘야 되고 지질 성분도 합성을 잘하게 해줘야 되고 부족하면 보충해줘야 되고 혈액형 당 성분도 잘 만들게 해줘야 되고 부족하면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야 피부 장벽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데 립밤은 그런 작용은 없습니다. 그냥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수분이 도망가지 않도록 기름막을 쳐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때뿐이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못하니까 립밤보다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스노실카 같은 보습 크림을 바르는 게 100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일락 향기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한 두세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결에 실려 입술에 색조 화장품, 틴트, 립스틱 등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구순염의 원인이 될까요? 네, 접촉 구순염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바르는 거를 바르면 더 이게 구순염이 증상이 심해지면 며칠 쉬어 보시고 그런 며칠 안 바르면 구순염이 좋아지면 이게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립스틱이나 이런 걸 들고 서울대병원에 오시면 첩보 검사로 그 립스틱이나 립밤이나 아무튼 그런 입술에 닿는 그런 성분이 입술 구순염의 원인인지 확인해 주는 첩보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입술에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안전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사용을 해 보시고 자기 입술에 맞는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자기 입술에 그런 혹시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의한 접촉 구순염일 경우에는 원인 성분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럭저럭 저는 입술 각질을 무심코 벗기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큰 문제 생길 수 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긴다는 거는 피부 장벽을 물리적으로 왕창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보습크림을 열심히 바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 50분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분의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입술 옆에 포진이 나서 피곤했나 싶었는데 일어나 보니 없어져서 괜찮았어요. 이런 경우는 다 갑자기 아 하루 만에 없어졌다면 이거는 인제 단순 포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두 문장의 짧은 질문 갖고는 제가 "어떤 병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디님, 혹시 질문이 더 있으면 하나만 더 받아 볼까요? 네. 나무와 달님입니다. "저는 턱 아래에만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여드름으로 너무 고민이 됩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잠깐 좋아졌다가 안 먹으면 안 좋아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턱에만 생기면 이게 인제 구강주의 피부염이라고 해서 꼭 여드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달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정말 여드름인지 아니면 여드름이 아닌 구강주의 피부염인지를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할 때 여드름이라고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여드름이 아니고 구강주의 피부염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구강주의 피부염에 따라서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30대 중반이면 딱 그런 병이 많이 생기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피부과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셔라. 여드름이든 어떤 경우든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드름도 자외선이 나빠지게 하고 주사 피부염도 나빠지게 하고, 이런 구강주의 피부염도 자외선이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나무와 달님께 제가 만든 알 선스크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인기가 좋은 제품이고 발라도 끈적거림도 없고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능 성분도 넣고 해서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벌써 50분이 후딱 지나가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순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구순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부터 치료를 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